예, 오늘 이슈 대담에서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이용호 완광대학교 초빙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하고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보고, 국정원의 국회 보고가 있었고요. 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자,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왜 웃냐면 너무 길어요, 이 위원회 이름이. 근데 어쨌든 여기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얘기 듣고 저희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출석해서 보고했는데 직을 걸고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아주 차분하게 보고를 했고, 여야 의원들도 경청을 했습니다. 아마 야당하고 여당 의원들 간의 온도차는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정도로는 해명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당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국정원이 밝힌 삭제 파일 100% 복구했고 내국민의 사찰은 없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 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격가지들 의혹 제기한 거 말고 핵심적인 것, 대국민 사찰했냐, 내국인에 대해서 사찰했냐 안 했냐, 그럼 그 근거로 야당에서 제시한 게 예컨대 SKT 세계 회선이 있다, IP가 발견됐다, 그래서 내국민 사찰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명이 됐어요. 근데 그 데이터 원본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인 파일, 아니, 방금 그런 예컨대 야당에서 주장한 그런 IP는 국정원의 자체 실험용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밝혀졌고,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식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이 고소 고발에 의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치를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과거 국정원 수사는 특별수사팀이 맡았지 않아요? 아니, 공안부하고 특수부하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원래 특별수사부는, 저는 특수부에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공무원들 뇌물 사건 이런 게 이제 전담이고, 국정원은 공안부에서 담당하죠. 담당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고발을 하려면, 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책임 있는 정당에서 고발을 하려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 최소한 수만 건 중에 한 건이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킹 프로그램 도입했으니까 이건 내국민 사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해킹 프로그램 정보기관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보용이다, 실험용이다, 연구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사찰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의혹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물적 증거나 그런 진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도 제가 보면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혹은 알겠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뭔가 구체적인 그런 의혹의 근거가 없으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아침 저희 YTN 라디오에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고요. 본의 아니게 지금 라디오 제 프로그램 광고까지 하게 됐는데 예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원 이 의혹이 어떻게 제기는 하고 충분히 풀렸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야당에서는 협조치 못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여당과 국정원에서는 민간의 사찰, 이 내국인 사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게 증거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야당이 저렇게 이제 제시하는 것은 테러 찾기 아마 곤란할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날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계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계속 이제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좀 명확하게 뭔가 끊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죠. 모르죠. 우리 이병호 국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이제 공인들이 이 극단적인 어휘를 써서 어떤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잘 안 믿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뭐 돈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아주 기소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정치인은 단돈 1원을 받았으면 내가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이런 극단적인 어휘를 공인들이 쓰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비가 있어서 그 어휘 갖고 믿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복구한 그러니까 그 지난번 임 과장이 그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지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 복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 51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건은 대테러 그리고 10건은 실패한 거 그리고 나머지 31건은 국내 실험용이라는 건데 요게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내 실험용이라고 하면 누구를 했겠어요? 국내인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임 과장이 이제 그 유서에서도 혹시 오해를 받을 부분을 지웠다는데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 저는 좀 요즘에 국정 해킹 이게 진행되는 게 참 이상한 것이 말이에요. 야당에서는 지금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놨어요. 근데 수사를 요청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하고 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여야는 합의해서 또 청문회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상임위. 도대체 뭐가 이게 해명이냐. 그러니까 정치권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구나. 이건 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 이게 뭐 어느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 고소 고발 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이 뭔 일이 있으면 무조건 고소를 하고 그게 있으면 뭐 2라운드를 벌이고 이러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소를 왜 했는지 그 고소의 명확한 근거가 뭔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전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이 나면 우리나라 무슨 고소해서 자꾸 연장시키는데 이번 국정원 사건 같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안인 만큼 여기 정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그 에이전트나 블랙 에이전트라 그래서 정보냐 조력자, 대북 활동과 대남 활동하는 그 지금 정보 네트워크가 만약에 노출이 되면은 그 대상자는 굉장히 소위 이제 우리가 북한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북한에서 아주 요주인물 1호로 되고 쉽게 말을 하면 그 네트워크가 무너지면서 국정원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보 네트워킹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나 블랙 에이전트가 만약에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노출이 된다고 하면 지금 국정원에 관련된 3차장 산하에 관련된 이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런 측면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간단하게 두 분께 여쭤보는데 국회의원 늘리자고 야당이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알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2대1로 인구 편차를 최대 지역구와 취소 지역구의 인구 편차 2대1로 줄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줄이려고 보니까 어디가 줄어드느냐? 농어촌 지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또 이 당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당대표 이런 사람들은 비례대표 가지고 사실은 그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재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기가 싫고 또 특히 NGO 이런 쪽은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늘려야 되겠고.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은 또 농어촌 같은 데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야 안 되겠구나. 전체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가 이걸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저는 혁신위가 만일 어떤 게 한다면 오히려 이건 국회 전체 얘기지 새정치연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더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일 김상곤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중앙당을 사실은 없애는 것은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박찬종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말씀하시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돈 자금 때문에 말이에요. 당권 안 놓치려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치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자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권이나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중앙당의 패, 결국 비례대표 문제, 공천의 문제가 결국 중앙당이 패거든요. 그래서 좀 번지수를 좀 잘못 잡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따 나오시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박찬종 대표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일단 뭐 어떤 형태든지 국회의원 정수 늘린다는 게 지금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이게 이제 복잡한 세법을 따지기보다도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 국회의원 수용수를 오히려 줄이자, 이런 그런 마당인데, 더군다나 야당이, 더군다나 그 혁신위가 어떤 뭐 주체적 권한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 정수를 늘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뭐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비례대표는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된다. 상당히 문제가 비례대표고요. 비례대표는 나중에 이제 공천 때 가면 당대표가 가까운 사람, 사실은 보응해 주다시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는 우리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당 보좌관이 9명이거든요. 7명이 보좌관이고 인턴 2사람 합치면. 비례대표는 사실 직능대표라고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보좌진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 30명 정도로. 그래야지 그대로 똑같이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남으니까 말이에요. 다음에 이 가면 지역구로 가고 싶어가지고 비례대표들이 전부 지금 지역구 하나 찍어서 지금 그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세금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